안녕하세요.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. 4월 2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나마 팔기 좋은 시기는 6월까지 제가 살짝 추측해 봤고요. 더샵 센텀파크 1차 마이너스 27%, 마이너스 6.3억이 한방에. 자, 주간 실거래 지수 살펴보실게요. 4월 18일자 발표된 자료예요. 부산 지난주 0.03에서 0.01로 상승폭 축소. 전세지수 뭔가요?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보합. 실질적으로는 이 지수보다 더 빠질 것 같아요. 상승 거래도 제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실거래 지수, 매매 실거래 지수가 별로 힘이 없다. 대선 이후에 잠깐 반짝 주춤했을 뿐이지 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던 이 추세를 되돌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? 자, 기장군이 여전히 부산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. 0.17% 상승. 아찔하죠? 상승 지역 6군데, 하락 지역 6군데, 보합 3군데. 그 중에 기장군이 0.17% 상승. 기장군이 없었다면 이 0.01%의 상승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? 그렇다고 기장군이 유별나게 가격이 높게 뜨는 현상, 비싸게 거래되는 물건, 신고가에서도 잘 발견되지는 않았어요. 심리에 의한 수치니까 이렇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. 전세 실거래 지수 2주 연속 보합. 떨어지는 거래 많이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현상은 한참 전부터 있었어요. 올해 시작되면서 이미 막 억 단위로 떨어지는 전세 가격들 많이 보였었거든요. 마찬가지로 기장군이 부산을 먹여 살리고 있는 듯한 느낌. 좀 특이하죠. 상승 지역이 10군데, 하락 지역이 4군데, 보합이 2군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보합밖에 안 된다? 뭔가 수치가 살짝 이상해 보여요. 매도 물량,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. 자, 오늘 물량이 늘어나는 날. 좀 특이한 현상, 근래에 들어서 특이한 현상이 금요일, 토요일 물량 변화가 별로 없어요. 화요일, 수요일 가파르게 늘어나고 그 외의 날들은 일요일, 월요일 매물이 감소하고 그 두 가지 날만 좀 변동이 있지 그 외의 날들은 변동이 잘 없는 형태로 바뀌었어요. 대선 이후에 바뀐 현상. 하지만 매물은 여전히 상승 추세. 전세 물량 오늘 소폭 아주 소폭만 변동이 있었어요. 거의 변동이 없다시피 할 정도. 예전에 이렇지는 않았거든요. 주말 앞두고도 매물 변동이 제법 있는 편이었는데 변동이 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월세 물량 마찬가지. 임대 물량 소폭 줄어드는 현상 있었어요. 연초 대비 전체 임대 물량은 한 2%, 3% 정도, 3% 정도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네요. 거래량,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. 거래량 79건 제법 많이 된 편이에요. 그 중에 신고가 18건, 무려 20% 넘어가죠. 신고가 비율이. 그 중에 3월 거래는 11건이었어요. 11건. 3월 거래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. 이제 거래 일수로 치면 7일 남았어요. 다음 주에는 한 5건씩, 5건에서 10건 사이 거래 신고가 제법 될 거예요. 하루 10건씩 잡아도 70건. 요거 1900 갑니다. 1900. 많으면 1900인데 1900 가기 힘들지 싶어요. 전년 동월이 3779건, 약 3780건 잡아본다면, 이거 절반 나누기 2 하면 얼마인가요? 아이고, 이 계산 어렵네요. 8에 16, 18하면 1890건. 요 느낌이 왠지 계속 전년 동월의 절반 정도 수준. 2월달에 거래가 그랬어요. 3월달에 그래도 거의 절반 정도 수준. 요런 식으로 추정을 해본다면, 그나마 5월까지 반짝 거래가 늘어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전년의 절반 현상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연말이 되면 거의 팔 수 있는 마지막 시기죠. 예,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튼 거래는 계속해서 없는 형태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자, 가격 상단 부분 6억 3천만 원 하락. 상상도 못할 이 가격이잖아요. 층수도 20층이 24억. 또 이렇게 제가 올려놓으면 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그 방향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점도표상을 확인해 봤을 때도 하락하는 모습은 맞았습니다. 그 외 억 단위의 하락, 5% 정도 하락,
뉴비치 1986년 이런 거를 딱 연식만 봐도 요거 그 재건축이구나. 4월 9일자 거래 봤을 때는 요거 누군가 선진입했거나 선진입이 어떻게 보면 대박 이득일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죠. 네, 그렇고 또 우동의 센텀 센시빌 요것도 억 단위의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한 5% 정도 하락, 5% 정도 하락, 그 다음에 이거는 20% 하락, 20% 하락. 이 상승하는 거래는 뭐 크게 신고가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승폭을 대다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거 10% 정도 하락하는 건수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신고가는 그다지 힘을 못 쓰에 비해서 한 10%씩. 전반적인 추세만 훑어보시라고 요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지나가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요 사이트 가시면 돼요. 돈보.co.kr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아파트 요 가격 딱 찍으시면은 최근 굳이 네이버까지 안 가셔도 가격 흐름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보합 정도의 신고가 10% 이상 빠지는 거래 요 10% 이상 올랐는 거 요거 대형 평형 요렇게 지나가기에요. 자, 그 다음 가격들 한 5에서 10% 정도 하락하는 거래들. 자, 이 정도 대충 살펴보고요. 3월달 거래량 반짝 이렇게 고가 물건들 몇 건 거래되면서 높아지는 현상 이후로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는 유효해 보입니다. 가격대별 거래량 많이 늘었지만 전년 동월이 언젠가요? 2021년 3월로 찾아가 보면 요때의 절반 수준이에요. 아무리 올라가 봐야 요때의 절반. 또 한창 전성기 때 도대체 몇 건인가요? 13,500건. 이번에 말이 거래되면 한 1,900건. 거의 6분의 1 토막 혹은 7분의 1 토막. 현재 분위기가 그러하네요. 3억 미만 거래 비중 70% 수준까지 높게 올라왔어요. 6억 이상 거래량 제법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300건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. 300건까지 넘어가면은 제가 사람들이 이제 좀 고가 물건에도 관심을 가지는구나, 똘똘한 한 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,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. 6억 이상 거래 비중 3월달에 10%. 이때 고가 거래 제법 있었지만 4월달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양새예요. 분양권 거래 한 건 중에 신고가는 0건. 한 건의 거래도 보면 무려 2.4억, 거의 20%, 18%? 이 정도 하락하는 거래 한 건 나타나 있네요. 전세 거래량 109건. 이 정도면 무난한 거래량. 근데 기관의 거래가 22건. 이거 2월, 1월, 12월, 11월 막 이런 거래들이 중간중간 좀 섞여 있어요. 그래서 거래량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지금 우리가 현재 집계하고 있는 3월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많지 않다. 신고가 비율 10% 정도고요. 이거 아무리 올라가 봐야 10건씩에서 한 70건도 올라가면 2250건 올라가요.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00건이나 적은 전세 거래예요. 전세 거래 굉장히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.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. 요거 5% 정도 오른 거 보이시죠? 요 정도 갱신 거래. 나머지 2억 하락, 1.3억 하락, 0.6억 하락, 2억 하락, 0.5억 하락, 1.5억 하락, 1.8억 하락. 이게 근데 굉장히 큰 하락으로 보이시죠? 굉장히. 근데 임차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자본금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거 전세 가격은 떨어졌지만 실질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이자 비용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싼 전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요거 크게 떨어진 거래 보면 2월 달에 거래 또 많이 떨어진 거 어딘가요? 떨어진 것 중에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요렇게 지금 신고 안 되어도 될 법한 물건들, 하지만 사실 신고돼야 되는 것들이죠. 요런 것들까지 날짜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2.5억 하락, 0.6억 하락, 0.5억 하락. 이거 숫자 잘 안 보여요. 눈 아파요. 휴대폰으로 보기 힘들어요. 컴퓨터로 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요. 전 전체적인 추세만 말씀드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한다고요? 돈보.co.kr 제가 요 사이트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자주 방문하셔서 최근 가격 추세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보합 정도 수준에서 낙폭 큰 것만 한 억 단위의 하락만 동그라미 한번 치면서 지나가 볼게요. 너무 많죠? 그냥 주간 실거래 지수가 보합이다.
저는 이 숫자 아직 믿지 않습니다. 이 숫자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고? 좀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현실이더라고요. 자, 평균 전세 가격 근래 반짝 머리를 들었어요. 금리가 다시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 가격은 더 평균 전세 가격이 또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왜? 어떤 경우에 나타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집 사기를 포기해 버립니다. 차라리 그냥 비싼 전세에 들어가고 말지, 집 사기 좀 애매하다. 살려고 했던 실수요자들도 등 돌리면 또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금리 인상분은 한 2달 정도 되어야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죠.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. 월세 거래량 60건, 기간에 5건 제외하고 나면 55건 신고. 이 정도면 월세 거래 괜찮게 된 편이에요. 전세, 저거 살다가 변동금리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지고 나의 부담금이 계속해서 커진다. 그러면 차라리 월세가 더 유리하다고 하죠. 그래서 전세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1000건이나 부족하지만 월세 거래는 이번 달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전년 동월보다는 월세 건수는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. 평균 월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. 보증금마저도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어요. 하지만 세입자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. 이렇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임대 거래량 1106건이 줄어들었는데요. 이 중에서 전년 동월 대비 1106건이 부족한 형태인데 이건 정말 뭐라 그럴까, 월세는 유지되는 상태, 전세 거래만 1000건이 부족한 거니까 전세 앞으로 임대 놓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